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석TV의 김영삼 교수입니다. 이번에는요, 수리력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수리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중학교 수준의 어떤 문제들을 식으로 세워서 아니면 이제 그 내용들을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는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적어드리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1번을 먼저 볼게요. 1번. 자, 1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n분의 18이라고 되어 있고 n분의 54라고 되어 있습니다. n분의 18과 그 다음에 n분의 54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동시에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동시에 자연수로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n이 그 18과 54에 뭐가 돼야 되느냐면 약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n에다가. 그럼 2분의 18이니까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54니까 얼마가 돼? 2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만들 수 있는 자연수 n의 개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뭐 찾으란 얘기냐? 약수 찾으란 얘기인데, 이 약수가 18과 54에 어떻게 돼야 돼? 같이 동시에 약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의미냐? 공약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공약수 개념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문제는 18 같은 경우는 54에 뭐가 돼요? 54가 18의 배수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만 찾으면 돼? 18의 약수를 찾을 거야. 18의 약수를 찾게 되면 1, 2, 3, 6, 9가 있고요. 1, 2, 3, 6, 9가 있고, 그 다음에 18이 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몇 개가 나와요? 6개가 나와요. 6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일단 18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분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소인수분해라고 해서 이 소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소수가 뭐가 되냐면, 약수의 개수가 2개.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1과 자기 자신. 예를 들어서 7 같은 경우에는 1이 있고 약수가 7, 2개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18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게 돼요. 2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약수의 개수는요, 여기가 지금 1승이고 여기는 몇 승이에요? 2승이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1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2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곱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떠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즉 18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 2의 0승과 2의 1승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3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3의 0승, 그 다음에 3의 1승, 3의 2승. 이런 경우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2가지 종류가 있게 되고,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그죠? 여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게 돼요? 3가지 종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2의 0승을 골랐을 때는 이렇게 이어서 곱해버리면 1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곱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3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곱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9가 나오죠. 그럼 내가 2의 0승이라는 숫자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몇 개가 나오게 된다고?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가냐? 그럼 여기 3개, 여기도 몇 개? 3개가 되는 거니까 총 몇 개가 돼? 6개. 그래서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곱해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 곱하기 5의 C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면, 이때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약수의 개수는 이때는 이렇게 돼요. A 플러스 1, 그 다음에 B 플러스 1, 그 다음에 C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냐?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1의 자릿수가 5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대요. 1의 자릿수가 5인 두 자리 자연수. 그럼 1의 자릿수가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5. 요건 곱하기라기보다는 자릿수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자연수는 각 자릿수의 숫자의 합. 그럼 각 자릿수의 숫자의 합이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A 더하기 5가 되겠죠. 각 자릿수의 숫자의 합에 그죠? 5배와 같은 수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그 숫자의 합에 5배. 그럼 이걸 했을 때 몇 배가 있다고? 5배가 있대. 이게 누구랑 같대? 이 자연수랑 같아. 그럼 여기를 A5라고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A 같은 경우는 얘는 한 자리 자연수란 말이에요. 그죠? 한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냥 A5라고 써버리면 안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10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5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해보게 되면 얘는 5로 나눌게요. 5로 나누면 A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얘는 2A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A는 얼마가 나오게 되냐? 4가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자연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번이 되겠죠. 그죠? 3번 45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4번을 보시면 다음 제시되는 규칙에 근거하여 가로에 알맞은 숫자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숫자를 보니까 여기는 8, 여기는 1, 그 다음에 이제 9, 그 다음에 10, 19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수에 들어가는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를 찾을 때요. 숫자와 숫자 사이에 얼마 정도가 차이 나는지를 우리가 보통 보게 되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7 차이 나고 플러스 8 차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더해서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9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여기 9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와요 지금? 10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9랑 10이랑 더했을 때 뭐가 나와? 19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랑 더하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2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이제 수를 이제 이렇게 쭉 늘어놓은 거, 요런 거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해요. 수열. 쉽게 얘기하면 수의 나열입니다. 수의 나열. 뭔가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했더니 그지?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했더니 그 다음 형태의 합이 그 다음 번째로 나오는 거 이런 형태의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형태의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보나치 수열이다. 그냥 이런 수열인가 보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뭐 굉장히 뭐 자세하고 심도 있게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요. 특히 이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 1, 4다. 1 여기 얼마야? 2. 그 다음 얼마요? 3. 5, 8, 13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수열도 그냥 다 뭐가 돼? 피보나치 수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형태의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도 이런 수열들은 아마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7번. 7번을 보시면 찬규가 집에서 연습실까지 갈 때는 시속, 속력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역시나 무슨 문제입니까? 속력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형태의 문제들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냐면 공식을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 속력은 우리가 뭐라고 씁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써요. 그죠? 이렇게 돼서 얘를 식을 좀 바꾸면 시간을 이쪽에다 곱하고 속력을 여기 밑으로 내리게 되면 시간은 뭐가 됩니까? 속력분의 거리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이라는 글자를 곱해버리면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거리는요 시간 곱하기 뭐라고도 쓸 수 있다? 속력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볼 때 이 속력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식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두고 시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런 건 적을 필요가 있어 없어? 적을 필요가 없죠.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내용들이 이런 거 많이 쓰고 요것도 많이 씁니다. 상대적으로 얘는 조금 쓰는데 어찌됐건 세 개는 다 어떻게 있어야 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7번을 한번 볼게요.
연습실까지 갈 때는 시속 5km로 걸어가고 올 때는 6km로 뛰어왔더니 왕복이 2시간 30분이 걸렸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왔다 간 거리는 지금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죠. 그죠? 같은 상태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D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D라고 했을 때 연습실까지 갈 때에는 시속 5km의 속력으로 걸어가고 라고 했으니까 걸린 시간의 의미를 봤을 때는 걸린 시간은 내가 5분의 D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갔을 때. 자, 근데 이번에는 돌아올 때는 이라고 했으니까 올 때는 일로 가겠죠. 올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6km의 속력으로 뛰었더니라고 했으니까 이때 걸리는 시간은 6분의 D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갈 때 걸린 시간이고 이거는 올 때 걸린 시간이죠. 그 두 개를 합했더니 몇 분이 걸렸대? 2시간 30분이 걸렸대요. 즉 얘랑 얘랑 어떻게 했더니 이걸 더했더니 2시간 30분이다. 그럼 2시간은 그렇다 치고 30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가 돼? 2분의 5가 되죠. 그렇죠? 2분의 5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그러면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리를 구하려면 여기다 뭘 해야 되겠어요? 통분을 해야겠죠. 통분을 하면 얘는 30분에 얘는 6D가 되는 거고 얘는 5D가 되는 거예요. 이게 2분의 5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30분이 얼마야? 10일이죠. 30분의 10일. 그러면 이제 D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5가 되는 거고 30분의 11에 역수를 곱했으니까 11분의 30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얘네들이 약분시키면 얼마가 되겠어요? 15가 되죠. 그러면 11분이 얼마가 나오냐? 7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몇 번을 찾아야 되느냐라는 일인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물론 이제 얘를 나눠도 돼요. 여러분들이 나눠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0일 같은 경우는 75 안에 몇 번이 들어가요? 6번이 들어가죠. 6번이 들어가고 7번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7보다 어때? 7배보다 커지지. 근데 얘를 7배를 하게 되면 77이란 말이야. 맞아요? 77이니까 얘랑 75랑 해서 얼마 차이 나? 2 차이 난다고. 2. 그쵸? 이 정도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럼 이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는 여기다 소수점을 하나 더 붙여줘서 20을 만들어 줬을 때 11이 거의 몇 번 정도 들어가요? 거의 2번 정도 들어가죠. 거의 2번. 2번보다 좀 안 되지. 그럼 2가 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거의 어디에 가까워야 돼? 일단 7에 가까워야 되는데 몇 번 이상 안 들어간다고? 2번이 안 들어가니까 6.8보단 좀 더 커야죠. 이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75를 11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하고 아마 걸리는 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오히려 처음 해보게 되면 이 방법이 좀 더 걸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쉬운 거를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접근하는 방법을 익숙해지신다면은 나중에 좀 더 어렵게 나올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해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훨씬 빨라요. 나중 가면. 자, 8번을 볼게요. 8번. 8번을 보시면 루다는 매달 월급의 80%를 저축을 한대요. 그럼 80%를 저축을 한다. 80%를 저축을 하고 나머지의 11분의 7은 생활비로 쓴대요. 요거 나머지의 11분의 7을 생활비로 쓴다. 생활비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24만 원은 경비로 모아둔다. 그럼 이제 이러고 나서 또 남은 게 얼마야? 남은 게 24만 원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루다의 월급은 얼마가 되나요? 라는 얘기입니다. 루다의 월급.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월급을 내가 A라고 한다면 자 80%를 저축한다 그랬죠. 그럼 80%를 저축하고 나면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20%가 돼요. 즉 이 A의 5분의 1배만큼 남게 돼요. 20%만 남았으니까 10분의 20이죠. 그 다음에 이게 남은 금액이거든. 이 남은 금액의 11분의 7은 생활비로 쓴다고 돼 있어. 그럼 남은 금액의 11분의 7을 생활비로 쓰게 되면 남은 생활비로 쓰고 남은 나머지는 얼마야? 11분의 4죠. 됐습니까? 요거 이해 가세요? 그죠? 이걸 만약에 식을 쓸 때 봐봐. 80%를 저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월급에서 100분의 80 A를 빼.
그죠? 그럼 이 남은 금액에 얼마를, 이거를 생활비로 써버려. 이런 식으로 식을 쓰게 되면 이래도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5분의 A, 11분의 4. 이렇게 했더니 지금 얼마가 남았다는 얘기야? 24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24만 원. 그럼 24만 원이 남았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 약분시키면 이쪽은 6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는 어떻게 되냐? 5 곱하기 11 곱하기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 되느냐? 3번. 33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자, 넘길게요. 9번 봅시다. 9번을 보시면요. CS 가게에서는 양파 한 망을 3,000원에 사와서 5,000원에 판대요. 그러면 이제 그 CS 가게, 뭐 SC 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가 원가예요? 3,000원이 원가고요.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아? 5,000원에 팔아요. 자, 그 다음에 SC 가게에서는 2,000원에 사서 얼마에 됩니까? 4,500원에 팝니다. 저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김장철에는 CS 가게에서는 150망을 팔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가 몇 망이 되는 거야? 여기는 150망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몇 망이 됩니까? 얘는 200망이 된다라고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가게의 순이익의 차익은 얼마냐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할 때요. 이걸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정말 자세하게 해서 5,000원에 3,000원이라며. 그러면 하나 팔 때마다 얼마씩 남아? 2,000원이 남아요. 그럼 여기서 몇 망을 해? 150망이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남는 이익이 되겠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얼마가 남아요? 2,500망이 남았단 말이야. 그죠? 2,500망이 남았는데 거기서 몇 망을 팔았다고? 200망을 팔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어차피 공공은 다 공통이니까 요거 공 2개 지우고요. 얘도 공 2개 지우고 요거 하나 지우고 요거 하나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20에서 15를 곱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300이 되는 거야. 얘는 25에서 20을 곱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5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차이가 얼마가 나와? 200 차이가 나요. 그지? 200 차이가 나. 근데 우리가 공을 몇 개를 지웠어요? 여기서 3개를 지웠죠. 3개를 지웠으니까 여기다 다시 3개를 붙여주면은 내가 뭘 구할 수 있냐? 순이익의 차이를 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가 150망이고 여기가 200망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씩 팔릴 때마다 얼마만큼의 이익을 더 가져가냐? 얘가 500원의 이익을 더 가져가게 돼요. 한 망이 팔릴 때마다. 그러면 어차피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500에다가 둘이 150망까지는 어떻게 팔아요? 똑같이 팔죠. 그죠? 똑같이 팝니다. 근데 150망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얘만 팔잖아. 그럼 얘는 그럼 남는 게 얼마인데? 2,500원이었는데 50망이 그럼 더 얘 혼자 더 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얘는 75,000원이 되죠. 이렇게. 얘는 얼마가 돼요? 125,000원이 됩니다. 그럼 둘이 합치게 되면 역시나 똑같이 뭐가 나오게 돼? 20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나눠서 공통으로 되는 부분은 먼저 곱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따로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10번을 봅시다. 10번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10번. 지금 속초로 여행을 떠난대요. 10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90km의 속도로 차를 몰았고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속도를 얼마로 올렸대요? 20%씩 올렸대.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90km라며. 단위는 지울게요. 이렇게 달리다가 1시간이 지나면 이거에 몇 퍼센트? 20%만큼 높인대요. 그죠?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나면 이 속력의 20%만큼 높이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다시 90에서 더하기 90 곱하기 0.1을 한 건데 여기서 그죠?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다시 얼마만큼? 20%를
높인 부분의 속력을 더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했었던 90 더하기 90 곱하기 0.2까지 더해주게 되고 이런 얘기거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3시간을 달린 전체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돼 있으니까 자,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얘는요. 얘는 90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2가 됩니다. 가로를 뺄까요? 90으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0.2가 되죠. 1 더하기 0.2니까 얘는 얼마가 돼? 1.2가 돼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느냐? 요거 같은 경우엔요. 이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1.2가 된다라는 부분을 찾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90 곱하기 1.2였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하게 된다고? 다시 이 시총력에다가 0.1을 다시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1.2에 다시 몇 배가 들어가는 거야? 1.2배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긴 여기에다가 또 이 속력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이거에 다시 0.2배가 또 더해진 거란 말이에요. 됐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90에다가 1.44를 곱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3시간 동안 달린 전체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러면 봐봐요. 전체 거리는 이거니까 90에다가 90 곱하기 1.2, 90 곱하기 1.44죠. 이걸 90으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1.2 더하기 1.44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90 곱하기 얼마가 되냐? 3.64가 됩니다. 3.64. 90 곱하기 3.64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달린 전체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인데 9에다가 4 곱하면 얼마야? 6으로 끝나죠. 6으로 끝나는 게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어요. 소 첫째 자리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의미 자체는 자, 물론 보기를 보시면 이제 이건 더 찾기가 더 쉽죠. 왜냐면 소수 첫째 자리가 6이란 게 되는 게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죠. 11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냐면 소금물 문제죠. 소금물. 자, 식염수라고 되어 있는데 물을 더 넣어서 12%의 식염수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물은 몇 g이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알고 있어야 돼? 농도 구하는 공식을 또 알고 있어야 되죠.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농도 구하는 방법은 소금물이 있고요. 소금물분에 여긴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야? 1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농도는 소금물분에 소금 곱하기 100. 얘는요, 다시 뭘로 쓸 수 있냐면 소금이라는 공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소금은 이걸 100으로 나누고 이 분모에 있는 소금물을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뭘 쓸 수도 있겠어요? 소금물은 얘를 곱하고 얘를 나누면 소금물은 농도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식을 쓰는 경우는 걔가 가장 이제 적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공식들은 뭘 많이 쓰게 되냐면 요 두 가지 공식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요 두 가지 공식들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봐봐. 23%의 식염유 300g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각해봐요. 23%의 식염수가 만약에 100g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23%의 식염수가 만약에 100g이 있었다면 그때 그 양은 얼마? 실제 안에 들어있는 양은 23g이 되겠죠. 맞아요? 100g이었다면. 근데 여기서 몇 g이라 그랬어요? 300g이라 그랬잖아. 그럼 300g이면 3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가 돼? 69g이 되는 거예요. 자, 그쵸? 자, 그러면 12%에 물을 넣어서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야? 희석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69g이었으니까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 분모에다가 물을 얼마만큼 더 넣었느냐? 그 얼마만큼 더 넣은 물의 양을 X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300이라고 씁시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몇 퍼센트의 식염수가 나온다고? 12%의 식염수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걸 4로 나누면 여기는 25고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3이죠. 3. 그 다음 여기는 3을 나누면 얘는 얼마가 돼? 23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느냐? 23
곱하기 25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모를 이쪽에다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300이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23 곱하기 25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계산해도 돼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두 자리 정도니까. 자, 근데 25 곱하기 25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얼마가 나오게 되냐? 625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곱했을 때야? 25 곱하기 25를 했을 때고, 여기는 지금 23 곱하기 25잖아요. 몇 개가 모자라요? 두 개가 모자르죠. 뭐가 두 개가 모자라? 25가 두 개가 모자라. 25가 두 개 있으면 얼마인데? 50이거든. 그럼 여기서 50을 빼게 되면 얼마가 돼? 575가 되는 거야. 그게 x 더하기 얼마라고? 300이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게 되면 575에서 얼마를 뺐어요? 300을 뺐으니까 얼마가 되겠냐? 27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다? 4번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농도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속력에 관련된 문제도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거 그거를 그대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봤고, 그럼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부분을 또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